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현정쌤입니다. 자, 우리 HSK 5급 동일품사 다이어를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단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는 围绕입니다. 자, 围绕. 围绕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실 건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러싸다. 이건 어떻게 쓸 것이냐? 예문을 보시면 月亮围绕着地球旋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月亮 하면 달이잖아요. 달은 무엇을 둘러싼 채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둘러싼 상태로, 그죠? 지구를 둘러싸서 선회하다, 돌다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다라고 할 때 어떤 한 사물이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뭔가 돈다 이런 의미로서 쓸 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웨이라우라고 하는 아이는 이 1번 뜻보다는 2번 뜻으로서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2번 뜻을 좀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나 일 또는 문제를 중심에 놓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문을 보시면 请你围绕这个主题写一篇作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이 주제를 중심에 놓고서写一篇作文 글을 한 편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围绕主题라는 표현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围绕主题 왜냐하면 이 2번의 의미로서 그리고 围绕主题 주제를 중심에 놓고서 라는 뜻으로 듣기랑 독해랑 심지어는 지금 이 문장을 쓰기 일부분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围绕는 연동문에서 항상 첫 번째 수로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에 그냥 웨이라오 하나만 쓰이지 않고요. 웨이라오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항상 뒤따라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뭇을 중심에 놓고서 뭐뭐 하다라고 쓰일 거니까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2번 뜻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으로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反应이라는 동사입니다. 反应. 뭐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反应. 이 아이는 독해 일부분 보기로도 정말 잘 출제되는 아이인데 역시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가지 의미 다 출제가 되는데 얘는 순서대로 아무래도 반영하다라는 동사 의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 2번 보고하다라는 뜻으로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영하다 할 때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예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둘 다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거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예문은 쓰기 일부분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장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他的作品, 그 사람의 작품은요. 反映了社会现象이라고 되어 있죠. 반영했어요. 무엇을? 사회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反映社会现象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脸上的表情, 脸 얼굴이죠. 얼굴상의 표정은 往往 늘 종종 能 할 수 있어요. 무엇을? 反映, 반영할 수 있어요. 一个人的心态, 한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 마음가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 막 표정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反映 心态라고 해서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반영하다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反映 社会现象, 反映 心态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고하다일 때는 요거는 이제 보고하다랄 때 여러분들 이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앞에 보시면 向 누구누구 反应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向이라는 개사를 쓰게 되는데 向 뒤에는 대상, 보고하는 대상이 올 거고 주로는 이제 저보다 좀 위에 이제 상사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我向老板反映问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장님께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向 누구누구 反映, 向 누구누구 反映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더라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반영하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争取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争取. 얘는 듣기에도 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좀 잘 나오고요. 특히 듣기에서 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쟁취하다는 뜻이에요.
쟁취하다. 두 번째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뭐 하려고 힘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 대충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두 번째 뜻에서는 뭐가 보였어요? 그쵸? 물결이 보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다? 저렇게 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쟁취하다라고 할 때는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争取胜利, 승리를 쟁취하다. 争取 冠军, 우리 冠军 하게 되면 우승을 뜻하잖아요. 우승을 쟁취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쟁취하다 의미고 뒤에 胜利, 冠军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뭐 하려고 힘쓰다 라는 뜻으로서 쓰게 됩니다. 일단 우리 물결에 동사를 넣게 될 거고요. 얘가 듣기에서 참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왜 우리 듣기 문제 풀다 보면 정말 100% 똑같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뭐 유의어라든지 동의어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걸 듣고 이거 의미인데 하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争取는 항상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절대 똑같이 争取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떤 단어로 바뀔 수가 있느냐. 자, 얘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 수가 있냐면요. 진량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진량. 그래서 얘는 근데 여러분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부사예요. 부사로 가능한, 최대한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거든요. 자, 争取 자리에 진량을 넣을 수가 있더라. 근데 그때는 언제다? 争取 뒤에 동사가 나올 때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문으로 볼게요. 我争取早日来训练에서 예전에 이제 듣기 대화에서 나온 거 같거든요. 저요. 가능한 빨리 훈련하러 올 수 있기를 애쓰겠어요. 힘쓰겠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争取 자리에 무엇이? 진량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보시면 我们应该争取恢复成原来的样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요. 마땅히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恢复成原来的样子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역시 争取 자리에 진량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应该尽量恢复成原来的样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잠깐. 그럼 뭔가 이상해요. 선생님, 근데 인가에는 조동사고 진량은 부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 쓸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진량이라고 하는 아이는 조동사 뒤에 쓰이는 부사예요. 예외 부사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오고 무조건 막 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는 조동사 뒤에 쓰일 수 있었지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애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린 지금 계속 争取를 보고 있고요. 争取 뒤에 동사가 나오면 争取는 진량으로 바꿨을 수 있고 의미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힘쓰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争取 두 가지 의미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欣赏이라는 단어가 있어요.欣赏. 일단 우리 독해 일부분에서 참 잘 나오기는 해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는 감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중국 유학할 때는 감상하다라는 뜻 하나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중국 드라마를 보는데 아니 자꾸 중국 그 드라마 속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어떤 자기 비서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 막 지칭하면서 와欣赏다欣赏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감상하다라는 뜻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나 그녀를 감상해. 그녀를 감상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지? 왜 남자 주인공이 변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있더라? 마음에 들어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와요. 이게 독해 일부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감상하다는 뜻도 있고 무엇이다?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는 뜻이 있는데 주로는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올 때는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는 뜻으로 나올 거고요.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독해 일부분에 뒤에 사람이 나오는 걸로 해서欣賞을 넣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감상하다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他在欣赏优美的风景. 이거는 버릴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가져가셔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은요 감상하고 있어요. 优美的风景 하게 되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优美风景 꼭 요거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짧게 만든다면 이렇게도 돼요. 欣赏美景 이라고 해서 이렇게 美景 해서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장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他打算去音乐厅欣赏音乐. 그죠? 우리도 음악을 감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欣赏音乐 하게 되면 음악을 감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녀는 뭐뭐 할 계획입니다. 무엇을 할 계획이냐면 去音乐厅, 音乐厅 하게 되면 뭐 음악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콘서트홀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콘서트홀에 가서 음악을 감상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일단 뒤에 사람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올 것이다. 요 정도만, 이거 딱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我很欣赏他 하게 되면 나는 그녀를 감상하다가 아니라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라는 뜻인 거고요. 老板很欣赏他的能力. 사장님은요 그의 능력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꾸 듣기, 독해, 쓰기 그리고 장문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필수 다이어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실게요. 다음은 广大라는 단어입니다. 广大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뜻이 세 개래요. 첫 번째 공간이 넓다라는 뜻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广大地区 하게 되면 넓은 지역, 그래서 공간, 면적이 넓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규모가 크다. 범위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광범위한 명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광범위한 명사, 즉 2번의 의미로 썼을 때 1번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广大는요 서술어로 쓰이기보다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성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广大基础知识라고 되어 있죠. 기초 지식. 그래서 넓은 기초 지식 좀 이상해요. 광범위한 기초 지식 아주 많은 그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기초 지식의 범위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또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广大가 사람 수가 많다라는 뜻으로서 쓸 수가 있어요. 사람 수가 많다. 그래서 广大 하고 뒤에 사람이 나오면 많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广大群众 하게 되면은 많은 뭐 대중, 군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广大游客 하게 되면은 많은 여행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广大가 사람 수가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游客, 很多游客 이런 것보다는 많은 여행객보다 广大游客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广大 세 가지 뜻, 넓다, 범위나 규모가 크다, 넓다, 그리고 사람 수가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보시면 마오뚱이 있어요. 마오뚱 역시 두 가지. 첫 번째는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라는 뜻으로서 쓰게 돼요. 이거는 사실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나오면 갈등인 거고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오면 이거는 그냥 모순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우리가 쓰기 1부분에서 문제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첫 번째, 他的发言, 그 사람의 발언에는요, 有点 약간 있어요. 무엇이 前后矛盾, 앞뒤 모순이 좀 있어요.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이 조금 다르네요. 有点前后矛盾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 이거 有点 부사 아니에요, 여러분. 요가 서술어 약간의 앞뒤 모순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갈등은 사람과 사람이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人与人之间交往会产生很多矛盾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는요. 会할 것입니다. 무엇을? 产生很多矛盾. 많은 이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产生 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해요. 라고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发生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我以前与那个同事有矛盾. 저는요 예전에 그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사람과 사람이 나오면 갈등 그게 아니다 하면은 모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치라는 게 있어요. 정치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지런하다, 두 번째는 단정하다는 뜻으로서 쓰게 됩니다. 가지런하다라고 할 때는 얘가 주로 저희가 시험에 나올 때는 그 정도보어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보어라는 거는 수러더 정도 표현, 수러더 정도 표현 할 때 이렇게 정치가 좀 많이 쓰였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货架上的商品摆放的整整齐齐라고 되어 있어요. 货架上 하게 되면 이제 상품 진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열대 위에 상품이 摆放 하게 되면 이제 놓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놓여져 있는 정도가 어떠세요? 整整齐齐 아주 가지런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你们宿舍收拾的真整齐라고 되어 있어요. 너네들 기숙사收拾다 정리한 정도가 정말 정치, 가지런하구나, 질서정연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그러고 나니 또 생각나요. 얼마 전에 99번 단어장문에 기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쇼시, 정리하자 이런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이런 문장을 썼던 분들은 또 점수를 잘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단정하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자, 이 단정하다는 저희가 5급 시험에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면접 보는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면접 보는 상황에서 어떤 게 단정할까? 그렇죠. 옷차림.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정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시면 타, 추안저 아니에요. 추안주어라고 읽으실 거예요. 추안주어 하게 되면 명사로 옷차림이라는 뜻으로서 쓰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요, 옷차림이 정치, 단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면접과 관련한 지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급 필수 다이어, 동일 품사, 같은 품사의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시 5급 필수 다이어긴 한데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好好复习一下,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再见.